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18장 리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배운 것은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의 최초 측정이었죠. 따라서 리스 부채를 먼저 미래 지급할 리스료의 현재 가치로 인식을 하고 이거랑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 자산을 인식을 하는데요. 무조건 같지는 않았죠. 여기에는 뭔가 더 들어갈 게 있었죠. 선지급 조건의 리스료는 사용권 자산에 들어가고요. 리스 부채는 안 들어가지. 이미 리스 개시일이 지급이 끝났으니까. 혹은 리스 개시일 직접 원가 더 들어갔죠. 뭐 인센티브 같은 게 있었으면은 여기서 뺐죠. 복구 추정 부채가 있으면은 여기다 더하고 뭐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두 금액이 원칙적으로는 처음에 같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후속 측정입니다. 일단 리스 부채 사용권 자산 최초 인식을 했으면 리스 기간 동안에 이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보는 건데요. 먼저 리스 부채는 리스료를 돈으로 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현금 속에는 리스 부채의 이자와 원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비용을 유유제일법에 따라서 인식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이 리스 부채 상환으로 인식을 합니다. 리스 부채는 삼각호 원가 측정 금융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공정가치 변동은 인식하지 않는다. 한편 사용권 자산이라는 게 있는데요. 원가로 측정을 하고 이후에 감가상각이라든지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마치 유형자산 상각, 손상인식과 아주 유사한데요. 몇 가지 차이를 한번 보면은 사용권 자산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 예를 들면은 회사가 건물에 대해서 자가사용 건물입니다. 유형자산. 건물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었어. 그런데 리스로, 리스 자산입니다. 리스로 건물을 사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용권 자산, 건물과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이 건물, 얘는 재평가 모형이라며. 그러면은 리스 이용자는 이 사용권 자산인 건물에 대해서도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겁니다. 안 해도 그만이고요. 그런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이 두 번째 건데요. 리스 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고 있어. 그러니까 리스 이용자는 예를 들어 임대용 건물이 있어요. 임대용. 이게 투자부동산 아닙니까? 원가 모형이 아니고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을 하고 있는 터인데 건물을 리스를 했어요. 리스 건물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권 자산인데 얘를 다시 제3자한테 리스를 해요. 이걸 전대 리스라고 하죠. 그러면은 전대 리스한 요 사용권 자산이 바로 투자부동산 아닙니까? 그러면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모형은 어느 특정 항목만 잡을 수 없고 모두 다 공정가치 모형을 토지든 건물이든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중급회계 상권에서 배운 적이 있죠? 선택도 아니고요. 무조건 의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정가치 모형 적용한다. 이걸 하나 알아두시고요. 자, 후속 측정 사용권 자산에 대한 상각 손상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되는 사용권 자산은 공정가치 모형 적용 투자부동산 상각도 안 했죠? 손상도 안 하고 다만 공정가치 평가 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했잖아요. 요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처럼 상각 및 손상을 인식을 해요. 이때 중요한 거는 상각 기간입니다. 몇 년간 상각할까? 리스 기간인지 내용 연수인지 이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리스 기간 종료 시점 이전에 이용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대. 보통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리스 기간이 예를 들어 3년이야. 근데 내용 연수는 뭐 5년이야. 2년이 더 길어.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면 어차피 내용 연수를 다 할 때까지 본인이 사용할 거니까 내용 연수에 걸쳐 상각하는 거예요. 또는 사용권 자산 원가에 이용자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반영이 돼. 3년도에 가서 리스 종료일에 이거 내가 살래 이렇게 매수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거의 확실하대. 그러면은 이것도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소유권이 이용자한테 넘어가는 거라면 당연히 내용연수까지 상각을 하는 거고요. 그 밖의 경우라 하면 반환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 즉 3년, 5년 중에 빠른 날. 보통 내용연수보다 리스기간이 짧겠죠. 내용연수는 5년인데 뭐 7년, 8년 리스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보통은 그냥 리스 기간에 걸쳐 상각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교재 1268페이지에 보증 잔존 가치가 있는 경우 사용권 자산에 상각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 리스 기간이
1년, 2년, 3년이야. 그러니까 3년 뒤에 반환 조건이에요. 이럴 경우에 리스 제공자 입장에서 반환받아가지고 다시 재리스하든지 이걸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서 실제 잔존 가치가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아. 이용자가 엉망으로 쓰는 바람에. 그럼 거의 폐물이나 다름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나중에 갔더니 요 실제 잔존 가치가 너무 낮으면 네가 물어줘야 돼. 근데 무엇보다 낮으면 처음부터 여기서 보증 잔존 가치, 예를 들어 끝에 가서 이 잔존 가치는 한 1000은 돼야 돼. 그런데 실제로 가보니까 600밖에 안 돼. 그러면은 400만큼 네가 물어내라. 이런 게 보증 잔존 가치 예상 금액을 처음부터 리스 부채에 집어넣는 개념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보증 잔존 가치가, 즉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증 잔존 가치가 1000인데 1000을 다 물어내는 게 아니죠. 실제 잔존 가치가 0이 아닌 한, 그래서 예를 들어 600이야 그럼 한 400 정도 낼 것 같아. 요거를 처음부터 리스 부채에 집어넣고요. 같은 금액이 일단 사용권 자산으로 들어가니까 사용권 자산에도 포함이 될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리스 개시일에 리스 종료 시에 잔존가치 보증에 대해서 내가 400만큼 물어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왜냐하면 이용자 입장에서 깨끗하게 잘 쓰고 3년 후에 반환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엉망으로 쓰고 나서 잔존가치 보증에 대한 돈을 내야지, 이런 거는 굉장히 비현실적이잖아요. 다만 1년도 말 2년도 말에 갔더니 상황이 바뀌어서 결국은 내가 잔존가치 보증에 대한 돈을 내야 될 것 같아, 차이만큼. 이럴 순 있죠.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여러 가지 리스 부채 재평가, 리스 부채 재측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문제예요. 여기 지금 보증 잔존가치 예상이 변경되는 경우에 리스 부채 재측정, 이것이 일반적이지 처음부터 리스 부채 측정을 할 때 이 잔존가치 보증에 대한 예상 지출액을 집어넣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처음부터 400이 나갈 것 같아, 그걸 집어넣겠다는 건데요. 어쨌든 사용권 자산, 이 기초자산 내용요소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상각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지금 3년이니까요. 이때까지 상각을 끝나기 때문에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 사용권 자산 장부 금액은 0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모두 다 상각이 될 겁니다. 한편 1268페이지 하단에 있는 건데요. 언뜻 보면 리스 부채하고 사용권 자산은 계속 같은 금액인가 라고 오해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리스 부채를 먼저 최초 측정해서 리스 개시일 날 측정을 하죠. 사용권 자산도 같은 금액으로 넣지만 사용권 자산은 여기에 가감하는 항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성급 조건의 리스료의 경우 사용권 자산에 집어넣죠. 그러나 리스 부채는 이미 지급을 했으니까 리스 부채 장부 금액에는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선지급 조건의 경우. 한편 리스 인센티브를 받았으면 빼라고 그랬잖아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리스 개설 직접 원가 사용권 자산에 집어넣어야죠. 리스 부채와는 상관이 없고요. 복구 충당 부채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리스 부채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래서 리스 개시일에도 두 금액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설령 리스 개시일에 두 금액이 같다 손 치더라도 리스 개시일 이후에 사용권 자산은 리스 기간 내지는 내역연수에 걸쳐 상각을 하잖아. 반면에 리스 부채는 유효제열법에 따라서 이자 비용을 뺀 나머지가 장부 금액 조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두 금액은 당연히 불일치할 거예요. 예제 5번을 보겠습니다.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의 후속 측정인데요. 예제 4번 자료를 이용하겠대요. 예제 4번을 잠깐 가볼까요? 예제 4는 리스료 3만원으로 특수 건설 장비를 리스하는데 이 3만원 속에는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하자. 아니다, 통합해서 그냥 해도 된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자, 연간 리스료 3만원 속에는 특수 건설 장비 리스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보험, 여기에 대한 대가도 모두 다 들어간 거예요. 유지보수 2,500, 보험료 300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러나 제3자로부터 따로따로 유지보수 용역과 보험을 받았다면 유지보수 2,000, 보험 300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운전기술자를 제외한 특수건설장비 리스계약의 제3자와 연간 리스료 장비만 26,000에 체결할 수 있고요. 운전기사는 4,000에 어떤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거라고 본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3만의 리스료를 리스 요소와 비리스 요소로 구분하자라는 것인데요. 리스 요소는 여기서 건설장비 리스고요. 비리스 요소는 유지보수 용역과 운전기술자 고용입니다. 보험 업무 같은 관리 업무는
별도의 요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3만에다가 묻어버리고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 비용 계산할 때 거기에 묻어 들어가게 하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만 원을 몇 대 몇으로 배분할 거냐? 각각 관측 가능한 개별 가격, 건설 장비만 리스한다면 26,000, 유지보수 2,000, 운전기술자 4,000이라고 했으니까 26,000대 두 개 합친 6,000의 비율로 3만을 나누면은요 24,375, 5,6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최초 측정도 하고 후속 측정도 하는데요. 최초 측정 분리한다면 24,375 요 금액에 5% 이자율을 감안을 해서 66,379 이렇게 하는 거고요. 아, 난 다 싫어. 분리하기도 귀찮고 그러면은 전체 3만 원을 기간 3의 5% 현가계수로 디스카운트해서 81,698만큼 리스 부채를 최초 인식한 것.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러면 후속 측정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자, 예제 4번의 연속인데요. 물음 1번은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를 분리해서 회계 처리할 때 리스 부채 잔고 금액 조정표를 작성하라. 분리를 할 경우에 연간 리스료 3만 중 24,375가 리스 요소와 관련된 거라며요. 그거에 3년 현가계수 집어넣으면 66,379. 그 후에 연간 리스료 24,375씩 3번 나가죠. 자, 1차년도 이자 비용 5%는 기초금액 66,379의 5%, 3319예요. 지급하는 리스료 24,375 중에 이자를 뺀 나머지가 원금이죠. 리스 부채 감소시키고 마지막에 0이 됩니다. 분계를 한다면 이렇습니다. 물음 2번. 자, 1월 1일 날 66,379만큼 리스 부채 같은 금액으로 사용권 자산. 왜 같은 금액이냐면 이 경우에 리스 개설 직접 온 것도 없고 리스료가 선지급도 아니잖아요. 복구 충당 부채도 없고. 그래서 똑같은 금액이 일단 잡히고요. 1년도 말에 리스료 24,375가 나가는데 비용과 이자 비용과 원금 회수로 구분해야죠. 이미 앞에서 이자 비용 3319, 원금 21,056 설명이 됐습니다. 한편 나머지 5,625, 이 전체가 3만 원이 리스료 아니에요.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 5,625는 유지보수비, 인건비 등 별도 비용으로 인식하면 되고요. 이 사용권 자산 66,379는 리스 기간 3년에 걸쳐 삼각하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물음 3번은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 구분하기도 귀찮아 죽겠어. 3만 나가는 거 몽땅 다 5% 연금연가 곱해서 리스 부채 최초 인식 금액이 81,698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자 비용 연도별로 앞에 해답 1번과 다르죠. 원금 상환액 나오고 막판에 0인데요. 이걸 가지고 분계를 한다면 사용권 자산 81,000 리스 부채랑 같은 금액으로 들어가고요. 현금 3만 원 나갈 때 이자 비용, 리스 부채 여기에 별도의 유지보수 비용은 구분 안 하는 거고 여기에 다 휩쓸려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81,698에 3년 상각 27,233만큼 매년 상각비가 들어가죠. 정리를 해보면 리스 요소, 비리스 요소 분리를 할 경우 여기가 분리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결국 리스료 3만 원을 3년간 지급하기 때문에 3년에 걸쳐 총 비용은 9만 똑같습니다만 분리한 경우에는 이자 비용, 유지보수비, 사용권 자산 상각비 여기는 분리하지 않았으면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네. 리스 부채가 많이 잡혀 있으니까 상각비도 많이 잡히죠. 그리고 리스 부채가 항상 마지막까지 부채 남아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 등 재무 비율이 별로 좋지 않게 보입니다. 웬만하면 분리하는 회계 처리가 바람직하죠. 예제 6번 볼까요? 후속 측정 두 번째 문제인데요. 기계장치 리스를 했대요. 리스 기간은 1년 1월 1일부터 5년도 말까지 리스 기간 5년. 자, 연간 고정 리스료 10만인데 매년 12월 말 지급. 이렇게 후지급이면 일단 안심이 되죠. 여러분들이 익숙하니까 선지급일 때 조심해야 돼요. 할인율은 제공자 내재율이 5%, 이용자의 증분차입 이자율이 6%. 두 가지를 다 줬을 때 내재 이자율이 선순위입니다. 이걸 모를 경우에 증분차입 이자율로 가는 거고요. 모든 리스료는 5%로 디스카운팅 할 겁니다. 내역 연수는 7년이고요. 잔존가치 없습니다. 리스 종료 시에 5만 원의 기계장치를 매수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런 선택권 행사 가능성이 확실하대 거의. 그러면 이 5만 원도 최초 측정, 리스 부채 최초 측정에 포함을 시키고요. 나중에 상각비는 리스 기간 5년, 내역 연수 7년 중 7년에 걸쳐야지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면은 이용잡게 되잖아요. 물음 1번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 계산하고 리스 부채 잔고 금액 조정표를 만들어 보자. 10만 원씩 5번 나가죠? 5%로 디스카운트 하고요. 마지막에 5년도 말에 5만 원이 또 나갑니다. 매수 선택권 행사하니까
그래서 5% 1원의 현가계수 472,125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연간 리스료 5번 10만원씩 나가고요. 이 10만원에 일부는 이자 비용, 일부는 원금 상환 아닙니까? 이자 비용은 기초 리스 부채에다가 5% 곱한 거, 나머지가 원금 상환액. 이런 식으로 계속 분기를 하다 보면 리스 부채 장부 금액이 계속 내려가서 막판에 5만원만 남게 되죠. 이 5만원은 매수 선택권 현금 지급하면서 부채 제거가 되겠죠. 2번 1년도 말에 해야 될 리스 부채 이자 비용, 인시, 사용권 자산 상각비 다 해보라는 거고요. 3번까지 종료할 때 매수 선택권 행사 시까지 계속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죠. 그리고 미리 이야기한 대로 5년이 아니라 7년 상각입니다. 리스 기간이 끝나고 나서 매수 선택권 행사를 하면 소유권은 사용자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전체 내역연수에 걸쳐 상각을 하죠. 이 분기에는 앞에서 현금 나갈 때 이자 비용 리스 부채 조정표에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67446 사용권 자산 상각비로 들어갑니다. 5년도 12월 말에 리스 부채는 5만원이 남게 되죠. 매수 선택권 행사하면서 현금 리스 부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7년 상각을 가정해서 5년까지 상각을 하면서 리스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472,125 사용권 자산 전체 금액에 67446 5번 상각을 했죠. 남은 금액이 13489야. 사용권 자산 죽이면서 본계정으로 대체하면 되겠습니다. 예제 7번 볼까요? 예제 6번과 달리 예제 7번은 리스 종료 후 리스 기초자산을 제공자한테 반환하는 조건입니다. 자, 기기장치 리스를 했대요. 1년 초부터 3년도 말까지 리스 기간은 3년입니다. 고정리스료 10만원이고요. 내재이자율은 모른데 증분차입 이자율 5%, 이 5%로 디스카운트 하면 되겠습니다. 기기장치의 내역연수는 5년인데요. 제공자한테 끝나고 나면 반환 조건이래요. 따라서 사용권 자산은 3년에 걸쳐 상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종료할 때 갑이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증잔존 가치가 5만이래요. 현실적이진 않다는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처음부터 5만원은 지급할 거야 이렇게 예상하기보다는 다음 시간에 리스 부채 재측정해서 보는 것처럼 1년도 말 2년도 말 가다 보니 내가 5만원은 물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예상이 바뀔 수는 있겠죠.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요. 여기는 처음부터 갑회사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하는 보증잔존 가치 5만 안다고 가정해요. 그 다음에 갑회사가 부담하는 리스 개설 직접원가 2만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최초 인식 리스 부채와 사용권 자산은 다른 금액으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1번 리스료를 매년 말 지급 혹은 매년 초 지급으로 구분해서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 계산하고 잔고 금액 조정표를 작성을 해보자요. 두 가지로 봅니다. 그럼 우리가 익숙한 게 후급바냐 10만원씩 3번 나갑니다. 그리고 3년도 말에 5만원의 잔존가치 보증에 대한 지출도 있을 게 거의 확실시 되는 거 아니야. 이건 1원의 현가계수. 그래서 315, 517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10만, 10만, 10만 나가면서 이자 비용 원금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뭐 새삼스럽게 이거 아직까지 표 작성이 번거로운 분들은 안 계실 것 같고요. 자, 원금 상환액만큼 빠지고 빠지다 보면은 막판에 5만원이 남아요. 요게 남겠지. 5만원 집어넣었으니까. 요거는 잔존가치 보증, 차변의 리스 부채, 대변으로 현금하면서 끝나죠. 그때 현금이 5만원보다 덜 나갈 수도 있고 더 나갈 수도 있죠. 그때 잔존가치 보증에 대한 손익을 인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반면에 성급 조건의 경우에는 3번 리스료가 10만씩 나가는데 한 번, 두 번, 3번 나가잖아요. 근데 그 처음 나가는 거는 이미 리스 개시일에 현재 부채가 아니잖아요. 다 지급했으니까. 따라서 뒤에 나가는 2회 리스료, 3회 리스료 이 두 번만 리스 부채 최초로 들어가고요. 요 3년도 말에 5만원만큼 잔존가치 보증에 대한 지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죠. 229, 133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지급할 때 조금 유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1년도 12월 말엔 돈 나간 게 없어요. 연간 리스료 없잖아. 다음 년도 1월 1일 날 나가니까 이자 비용만 인식을 합니다. 돈 나간 게 없으니까 이 전체가 다 잔고 금액 조정해서 리스 부채가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10만원 다음날 받을 때 몽땅 10만원이 여기서 빠지는 거지. 그리고 140590에 5%만큼 2차년도 이자 비용 나간 돈은 없으니까 7030만큼 다시 리스 부채 올라가고요. 다음 년도 10만원에 또 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막판에 또 5만원이 남습니다. 물음 2번 사용권 자산 최초 측정 금액을 계산하고 정해법으로 상각하세요. 상각비 매년 계산을 해보자는 거고요.
자, 후지급 조건일 때 315517이 리스부채 최초 측정 금액인데요. 리스겟을 직접 원가가 2만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335517 몇 년 상각? 3년 상각입니다. 리스 기간 3년, 내역 연수 5년 중 3년. 그래서 111839고요. 만약에 선지급 조건일 때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최초 측정 금액이 229133이었어요. 이때 1회 리수료는 한 방에 지급하면서 대변의 현금 차변이 사용권 자산 이랬을 거 아니야. 리스겟을 직접 원가도 사용권 자산 들어가서 349133 역시 3년 상각해서 11만 6,378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음 3번. 종료일 현재 기계장치의 실제 잔존 가치가 떨어졌대. 그래서 갑회사가 제공자한테 당초 5만원만 물어주면 될 것 같은데 6만원을 지급을 하게 됐대네. 그럼 현금 6만원이 나가면서 리스 부채는 5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아니에요. 딱 떨어질 줄 알았더니 아니죠. 더 지급했죠. 그때 손실 인식하면 되고요. 만약에 대변으로 현금이 5만원보다 적게 나갔으면 이익을 인식하게 되겠습니다. 교재 1274페이지에는 참고로 후급 조건하고 선급 조건의 경우에 1년도, 2년도 분계가 나오는데요. 복습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훑어보기로 하고요. 자, 오늘 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자, 재무상태표에는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가 표시가 될 텐데 사용권 자산을 다른 자산과 구분 표시해라. 내용도 주석에 공시해라. 이런 겁니다. 한편 사용권 자산이 투자 부동산에 해당이 되면 즉 리스로 받은 걸 또다시 임대 목적으로 돌린 거야. 부동산을. 그러면 이건 투자 부동산으로 반드시 표시해라. 다른 데다가 묻어버리지 말고. 리스 부채도 다른 부채 뭐 일반 차입금이라든지 뭐 사채 이런 거하고 구분해서 공시를 하라는 겁니다. 포괄손익계산서에 리스 부채의 이자 비용, 사용권 자산의 상각비도 다른 계정하고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현금 흐름표 중급회계 학원 마지막 챕터에서 배웁니다만 회계 올릴 때도 잠깐 맛을 봤을 텐데요. 자, 리스료를 지급한 금액은 두 가지로 나누죠. 리스 부채 원금 부분하고 이자 비용 부분하고. 그러니까 원금 해당액은 마치 차입금 상환과 다름없기 때문에 재무활동 현금 유출입니다. 이자 비용 부분은 영업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IFRS에서 선택 규정이고요. 자, 리스 부채 측정에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은 인식 면제로 들어간 단기 리스료 이거 모두 영업활동입니다. 수익자산 리스료 리스 부채 인식 안 했으니까 다 영업활동이고요. 변동 리스료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리스 부채 재측정에서 할 건데요. 역시 다 이런 현금 흐름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후속 측정 끝났고요. 다음 시간 중요한 거 합니다. 리스 부채 재측정.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